시행령 제115조의 예비역의 진급입니다. 1항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병으로서 이양 및 사망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계급별로의 최저 복무기간, 요거는 현역 복무기간까지 포함한 겁니다. 현역 복무기간하고 예비역 복무기간까지 다 포함한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쳐야 됩니다. 사람이 또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을 때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 2항 예비역 장교, 부사관 아니죠. 예비역 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여기 써있죠. 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표가 계속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도 나왔었어요. 77회 때 나왔고 이번 시험 78회 때도 또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진급 예정 계급, 그 다음 최저 복무기간,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이죠. 네. 전역 당시의 계급 현역 복무기간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 대령은 중령으로서 7년. 그 다음에 중령은 소령으로서 7년. 소령은 대위로서 7년. 대위는 중위로서 6년. 그 다음에 중위는 소위로서 2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련. 그러면 26777 그거 있잖아요. 12, 26777.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장교에 해당되는 것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네.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연수를 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두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더 쉽겠죠. 쉽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비역 장교는 그렇고 3항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 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장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다시피 시행령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놨고요. 그래서 나머지 예비역 부사관하고 병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115조의 3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 1항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이걸 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 4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진급이 아니고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이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군사교육 소집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검정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경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호 18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 소집되어 18개월 이상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상근 군복무를 마친 사람 2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거기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1호, 2호 그 다음에 여기 표기되어 있는 3, 4, 5 요거를 다 충족해야지만 예비역 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 예비역 병 중에서 다음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11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마찬가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115조의 4 예비역의 진급권자 및 임용권자입니다. 1항 예비역 장교의 진급과 예비역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 장교로의 임용은 장교 진급, 그 다음에 장교로의 임용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행합니다. 총장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의 추천은 총장이, 행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 2항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은 요거는 각군 총장이 행합니다.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행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맞죠? 그 다음에 부사관 병에 대한 진급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임용은 총장이 하는 거죠. 한 단계 내려가는 거죠. 행하는데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이것도 장성급 장교에게를 하는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는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인데, 다 이거 우리 보면은, 이거 시험 내기 딱 좋잖아요. 막 사지선다, 뭐, 이런 걸로. 맞죠? 딱 4가지씩 딱 끊어가지고 정리 잘 해놨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자, 77조 3.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입니다. 1항 각군 총장은 영 115조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다음 각부 사항을 종합평가해서 영 115조의 2 및 115조의 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자, 1호 경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1호는 그 다음에 2호는 복무 성과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거 섞어서 출제하면 딱 좋겠죠. 내가 출제형이다. 이거 섞어가지고. 이것도 각 목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경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딱 보면 데이터와 그러니까 점수로 나오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복무 성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점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자, 볼게요. 과목, 경험, 직책. 이 점수로 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직책. 그 다음 군사교육. 성적은 점수로 되겠죠. 근데 군사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숫자로 나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 다목, 군사적 전문 기능. 라목, 진급 기록. 그렇게 되고, 복무 성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 평가. 그 다음에 근무 평정 기록. 근무 평정 보면 우리 저기 A, B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량화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 군사교육 성적. 그 다음에 상벌. 상점 몇 점, 벌점 몇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3호, 그 밖에 다음 항목 사항입니다. 품격, 신체 조건, 연령, 군 외 학력 및 경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어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해서 선발 예정일 며칠 전, 일수로 안 되어 있고 1개월 전. 우리 1개월 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또 어디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30일 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1개월 전이라고 딱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 예, 병역법 안에서. 병판검사, 전담의사. 맞죠? 거기에 30일 전도 안 되고 1개월 전이라고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여기도 1개월 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보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다만 군사상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호의 선발 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맞는데. 1호 선발 인원, 요거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호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그 다음에 3호 제출 서류, 4호는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 기간, 5호 선발 예정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3호에 따른 제출 서류, 요 제출 서류를 또 구체화해가지고 기술을 해놨죠. 진급의 경우에는
지원서, 공경력 증명서, 병가, 특기 관련 자격증. 이거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거고요. 2호 장교 임용의 경우에는 지원서, 공경력 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그 다음에 병가, 특기 관련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항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다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이지인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절차 1항 각군 참모총장은 77조 3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이병부대의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작성해서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소집 통지서 이런 건 다 지방장이 하는 거예요. 자, 시행규칙 77조예요. 예비역의 군사교육 소집 해제입니다. 해제. 자, 또 마찬가지 주어 각군 참모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77조 3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 소집 기간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중에 딱 잘라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호 군사 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 미달하게 된 경우 60점 미달 성적 저조죠. 그 다음에 2호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 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어디 부상당하거나 뭐 질병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3호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에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인성이 좀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행규칙 제77조의 6 예비역 진급 및 임용 발령자 명부의 송부. 자,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1항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교가 자, 장교는 다 국방부 장관이 다 합니다. 장교 국방부 장관은 영 115조에 의해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고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됩니다. 결국에 장교하고 부사관 및 병은 좀 구분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의 때 말씀드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 보는 거는 장교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부사관, 병은 총장.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2항 총장은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이 영 115조 이에 따라 진급된 경우 해당 진급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요거에 대해서는 예비역 부사관 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무청장만 나오는 거죠. 다만 영 115조의 사 2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진급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3항 이거는 국방부 장관입니다. 왜? 장교가 또 나오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부사관 또는 병이 관련 조항에 따라 예비역 장교 임용된 경우 해당 예비역 장교 임용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군 총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4. 각군 총장은 예비역 병이 영 115조의 3, 2항에 따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명된 경우 해당 부사관의 임용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국방부 장관은 언급도 안 됩니다.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영 115조의 4, 2항에 따라 각군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대장이 임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각군 총장을 거쳐가지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결국에 예비역 장교, 그 다음에 예비역 부사관 병. 장교는 국방부 장관 관여. 나머지는 국방부 장관 신경도 안 써.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죠? 그때는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777이네요. 제 77조의 7. 예비역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입니다. 보류하겠다는 거죠. 그 관련되어 있는 조항. 1항 영 115조의 2 따른 진급 대상자 또는 영 115조의 3에 따른 임용 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 발령일 전에 뭔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발령을 일단 보류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아니고 기소된 것 자체만 봐도 일단 보류. 2호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일단 보류하겠다. 그 얘기죠. 2항. 1항에 따라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 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 위에는 감봉 이상, 여기는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취소, 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보류된 거를 다시 발령합니다. 그 얘기죠. 됐죠? 나머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제7장 이제 학생 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 의법 군수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장교 등이라고 제목에는 표현되어 있죠. 의법 군수 얘기하는 겁니다. 병적 편입입니다. 자, 법 제57조 학생 군사교육 등입니다. 자, 1항 고등학교 이상, 요게 가로로 나왔어요. 대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이것도 가로로 나왔어요. 75.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 자, 21조 상근예비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조 전환복무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현역병으로 가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면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2항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호부생 또는 부사관호부생 과정을 둘 수 있으면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군장교 ROTC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사장교도 그거 있잖아요. 후부생 군장학생은 후부생이잖아요. 맞죠? 네, 후부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법상으로는 후부생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ROTC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학군 후부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교 편입 대상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여하튼 뭐 그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자, 3항 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호부생 과정 또는 부사관호부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4항 1항과 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급식, 실비, 뭐 돈 이런 거 나오니까 대통령. 자, 그 다음 시행령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대통령 시행령 푼 거죠. 1항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 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로 대통령령. 자, 지금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에 대한 문장이잖아요. 시행령 대통령령이거든요. 근데 따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은 학생군사 교육 실시령 그 시행령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 과목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왜 따로라는 말이 붙었지? 특이하잖아요.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령 문장이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따로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군사교육 실시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냥 이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항 각군 참모총장은 주의해야 되겠죠?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아까 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경우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호부생 과정 또는 부사관호부생 과정을 지원한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교통상의 거리,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요거 이건 여기다 이제
연계해서 보면 되겠죠. 사망,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학생 군사교육단 사관호부생 과정 또는 부사관호부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신장, 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포함한 기본검사. 2호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치과 및 산부인과 관련 검사.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여성이 신체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호 그 밖에 각군 참모총장이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상해. 순간 다운된 줄 알고 흐름이 끊기는데. 자, 3호 그 밖에 각군 참모총장이 신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정하는 검사입니다. 뭐 이런 거 가로로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너무 유심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사항,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학생 군사 교육 단장을 거쳐서 군 병원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군사 교육 단장을 거쳐서 학군 단장이죠, 학군 단장. 5항, 사망 및 사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 군사 교육단 사관 후보생 과정 또는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신체 검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 아닙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정합니다. 6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에 따라 현역에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 가로 인사명령서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를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기록표를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주병장한테 줘야지. 얘네들한테는 잘못된 입영통지서, 병력의무부가 통지서 이런 거 안 보내줘.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주병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117조 학군 군간부 후보생 제적자의 처리입니다. 자, 이러한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 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 후보생을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나오죠? 따로 대통령령 요겁니다.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제적한 경우 14일 이내 날짜 14일이죠? 신앙면허 통보하고 똑같은 날짜죠?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병무청장. 자, 지방병무청장 아닙니다.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한테 송부해야 하면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이 지체 없이 지병장한테 송부하여 병무청장 거쳐서 병무청장이 지병장한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시켜서 얘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합니다. 후보생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 제적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원위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병장한테 줄 법도 한데 병무청장한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거를 지병장한테 주는 거죠. 다만 19세 이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 군간부 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19세 이하면 병판검사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가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 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서 135조 5항을 준용하여 병역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군 군관부 후보생도 그렇게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졸업을 못한 거야. 학점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제적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제한 연령까지 고려해가지고 연기시켜줘요. 그 다음에 인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내용이죠. 그 내용. 학생 군사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법 군수, 의법 군수장교, 그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58조,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이걸 줄여서 의법 군수 이렇게 합니다. 의법 군수. 장교 등의 병적 편입입니다. 자, 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자, 현역 장교 병적 편입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후보생은 달라요. 후보생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그 다음에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공무원 소집 대상자도 후보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달라요.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후보생의 과정을 안 거치고 여기에 자격이 있거나 여기에 합당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장교로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편입 대상자로 해갖고 소정에 일단은 거기에 합당한 군사교육을 하는 거죠. 하긴 해요. 근데 후보생 과정을 안 마치는 거예요. 후보생 과정이 안 마치는 게 아니라 후보생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호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 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1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자, 바로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은요, 해당되는 그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의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합격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 법무장교 가려고 그러면은 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3호 마찬가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목사, 신부, 승려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맞죠? 해당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거죠. 뭐 서품식 뭐 이런 거 자, 4호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갖춘 사람들은 원한 경우에는 현역장교로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현역병, 입영 대상자여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시행령 제118조 의법군 수의장교의 지원 1항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를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지원서 포함입니다.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의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장 또는 연수기관장 또는 종교단체장을 거쳐가지고 누구에게? 병무청장에게. 지방 병무청장 아닙니다. 장교는 병무청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교 이렇게 뭐 편입 관련되어 있는 거 하면 지방 병무청장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다 관여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계속 기술돼서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또 군종 장교 있죠? 군종 장교 또는 중종 뭐 후보생도 포함.
요거는 국방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또 관여해요. 자, 여하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이항 의법 수의 분야, 자, 군중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의법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저기 보전법수 그 관련되어 있는 조항 공부할 때 장교 또는 후보생 지원을 했는데 이게 철회된 경우에는 보전법수로 내가 거기 희망한다고 이렇게 기재하면 제가 체크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전법수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조항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 78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118조의 이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18조, 118조의 3도 군종 분야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법조항에 보면은, 여기 요겁니다, 요거. 이 경우, 복잡하니까 치우고. 네, 여기.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 선정 기준,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해나갑니다. 요거를 뒤에다가 시행에다 풀어온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대통령령 이게 시험에 국방부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부했어. 어렴풋이 내가 공부한 것 같아. 그러면은 대통령.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여하튼, 자, 시행령 제118조의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입니다. 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사회 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 취소 및 성직자 양성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공감, 대중화되어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종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호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 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량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호 국민 전체 또는 국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령 제118조의 사항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입니다. 1항 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군종 분야 현역 장교는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자, 1호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2호 입영일 전에 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호 법 제58조 2항에 따라 군종상황 후보상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주로 국방부 장관이죠. 하여튼 군종 분야 요 장교 후보생 요거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이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종교 맞잖아요. 정치적인 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종교 요거는 그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 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다가 선발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서 선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
제일 높은 분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추천을 의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국방부 장관이 해야지, 막, 병무청장이 해주세요. 이러면, 예, 찍힐 수 있잖아요. 예. 장관이 안 나서고, 막, 그럴 일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돼요. 그래서 장관이 관여하는 거죠. 예. 우리 조계종, 최고 높은, 큰 스님. 병무청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 될 수 있잖아요. 언짢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 장관이 한다. 자,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안 하고요. 민감하니까 국방부령으로 정한. 장관이 관여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한. 자, 시행령 제118조의 4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 결정입니다. 군종 빠져 있습니다. 군종은 별도의 항목으로 다 기술을 해놨어요. 자, 1항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 후보에 따른 필요 인원을 매년 며칠? 1월 31일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장교 필요 인원 요만큼 필요해.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해야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법농은 뭐죠? 우리 보충역에 보면은 보전법수 있잖아요. 이건 국방부 장관은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 대한 필요 인원은 해당 주무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호 국방부 장관은 당 과목 필요 인원, 과목 의무 분야 현역 장교, 의무 분야 장교죠. 5년 후 필요 인원. 법무부 분야 현역 장교 2년 후 필요 인원. 수의 분야 현역 장교는 2년 후 필요 인원. 자, 의무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무 분야의 현역 장교, 인턴 과정도 거쳐야 되고, 공부하는 수련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년이라고, 나머지는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무든, 법무든, 수의든, 장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 인원을 1월 30일까지 병무청장한테 요만큼 필요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 분야는 5년 후 필요 인원. 이게 다른 거죠. 2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 인원입니다. 장교 아니죠. 그 다음에 3호는 삭제됐고요. 4호는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의 2년 후 필요 인원. 5. 농림부 장관은 공중방역 수의사 2년 후에 필요 인원입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주어 국방부 장관으로 72회 때 노린 거죠. 1항은 국방부 장관 이렇게 시작되니까 장관으로 아닙니다.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은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충원 등을 고려해서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인원을 결정합니다. 후보생 결국에는 장교로 가려고 하는 인원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후보생의 선발 인원을 결정할 때 여기에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어 있는 이 필요 인원을 갖고 기준을 잡고 뭘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어는 필요 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하잖아요. 맞죠? 네, 병무청장이 나오고. 일단 주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법제 58조 계속되는 겁니다. 58조 법조항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1항은 뭐였죠? 현역장교 편입에 대한 조항이었고요. 2항은 후보생입니다. 후보생. 이게 지금 법조항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아서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172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1항, 58조의 1항이죠. 장교에 대한 내용이 법조항을 기술해 놓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행령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재에는 그렇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법조항 또 2항이 나오는 겁니다. 후보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 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호는 의치안이죠. 의사들이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잘 봐야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자, 의사 자격증은 갖춰야 됩니다. 의무장, 이제 후보생이라도. 장교는 의무뿐만 아니고 의법, 군수 전부 다 장교로 바로 편입되려고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후보생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의사, 그러니까 의무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그러면은 장교 편입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일단 자격은 갖춰야 됩니다.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의치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격을 일단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전공의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과정 하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군 전공의 수련기관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별도로 뭐 군병원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 군 전공의 수련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좀 알만한 병원들, 대형 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삼성병원, 그냥 각 뭐 대학 병원, 우리 충남대 병원도 군 전공의 수련기관입니다. 좀 큰 병원,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그 큰 병원들이죠. 그게 다 군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정해져 지정돼 있어요. 뭐 특별한 특출난 그런 수련기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호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이건 얻기 위하여 후보생입니다. 장교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후보생 과정은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무사관하고 다르죠. 의무사관 후보생하고 다르죠. 차이 나죠, 약간. 네. 3호, 목사, 신부, 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마찬가지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그다음 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호, 수의사 자격을 마찬가지 얻기 위하여 수의과 대학, 가로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수의학과를 포함합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 여하튼 의치한, 그러니까 의사하고 조금 차이 나죠. 구분해야 됩니다. 2호, 3호, 4호, 그러니까 의법 군수에서 의자를 뺀 법 군수, 요 후보생은 자격을 얻기 위하여로 이렇게 나가고요. 의무사관 후보생 같은 경우는 일단 의사 면허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고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그 과정을 진행 중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시행령 119조 의법 군수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 자, 1항 법 제58조 2항에 따라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역 판정검사 대상자 후보생은요. 그 다음에 혈액병 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아까 바로 장교로, 현역 장교로 병적 편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혈액병 입영 대상자만 되죠. 근데 후보생 과정으로 가는 거는 병판검사 대상자. 아직 나이가 도래가 안 된 거예요. 19세 또는 20세. 도래 안 된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하다는 거죠, 후보생은. 혈액병 입영 대상자. 이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무원 소집 대상자. 이것도 동일한 게 아니고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됐죠? 네. 1호, 의무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병무청장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이하 군전공의 요원이라고 합니다. 군전공의 요원이랍니다. 으로서 몇 세까지? 33세. 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33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2호.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이수한 사람, 마친 사람 아닙니다.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는 뭐죠?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스쿨이죠.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호. 군종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호. 수의 분야는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포함에 마찬가지 마친 사람, 수료한 사람 안 됩니다.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몇 세?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각 분야별로 나이도 차이가 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재학 중이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무 분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허증은 갖고 그 다음에 수련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구별해서 알고 이제 그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됐죠? 답답하죠? 근데 별 내용 없습니다. 오. 이거 별 내용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의무, 법무, 수의 분야 이걸 각 분야를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1학 내용이 엄청 길어진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별 내용 없어요. 이 페이지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2항. 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사람으로서 의무사관 후보생, 의무사관이죠. 지원하는 사람은 군전공의 요원으로 채용되는 해, 다음 해가 아니죠. 채용되는 그 당해 2월 10일까지 가로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료를 받고 있는 군전공의 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1항 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네. 2월 10일, 그 다음에 구구절절 하는데 그거는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이네. 되는 날까지. 그 다음에 법무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이거 사법고시 패스한 거죠. 네,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2학년이 되는 해.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그냥 법무사관 후보생은 3월 31일. 의무사관 후보생은 2월 10일. 그 다음에 시작되는 날 15일 전까지. 그 다음에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하려는 사람은 수의과 대학 본과 3학년. 법무사관 후보생 요거는 로스쿨은 2학년. 수의과 대학은 3학년. 되는 해 수의는 5월 31일까지.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 전자문서 포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 대학장을 거쳐가지고 누구에게? 지원서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면 다 장교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장한테 주는 거예요. 해당 군종사관 후보생 이건 별도로 항상 빼서 기술한다 그랬죠. 군종사관 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서 군종사관 후보생 지원서, 전자문서 포함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법수,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이 지원서 제출할 때 이 지원서에다가 체크하는 거죠. 기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후보생이나 가고 싶으면 원하기 위해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각 분야별로 날짜가 따로 이렇게 되죠. 2월 10일, 그 다음에 3월 31일, 법무는 의무는 2월 10일, 법무는 3월 31일. 근데 로스쿨 다니는 애들은 2학년, 맞죠? 그 다음에 수의는 3학년, 5월 31일. 이게 다예요. 군종은 별도로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서 제출한다. 이게 끝!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됐죠? 예. 사망 118조 1항에 따라 의법 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2항에 따른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인데 후보생 지원서 이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거 인턴 과정 의무만 해당 실무에 봤을 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의무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뭐래 우리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 중2로 갈 수 있잖아요. 맞죠? 전공이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대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게요.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중2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대의가 낮네. 그러면은 나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가지고 대의로 가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법 수의 분야 이렇게 그냥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맞나요? 네. 그래서 현역장교 병역 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나 다시 후보생 지원서로 제출해가지고 갈래. 그러면은 장교 편입 지원서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겁니다, 그냥.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인턴은 중2로 가고 레지던트는 과정으로 맞죠? 대의로 가잖아요. 나 진짜 대의로 가고 월급도 조금 더 받고 그래갖고 나 이거 후보생 이거 다시 가서 공부 좀 더 했다가 갈래. 이래가지고 장교 지원서 그냥 철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사항, 병무청장은 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법, 의무, 법무, 수의사관, 군종은 빠져 있습니다. 후보생,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 1항에 따른 신체 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다가 신체 등급 나오죠. 신체 등급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구문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는 점수가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학교 성적이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는데 가로 군 인사법에 따른 인명결격 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하겠죠.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가 2명이야. 근데 1명은 떨어뜨리고 1명이 붙여야 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발 인원, 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동점자 둘 다 합격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초과될 거야. 2명 중에서 1명만 뽑아야 돼. 동점인데 앞에 얘기했던 신체 등급 점수하고 학교 성적하고 높은 순으로 했는데 동점자가 있네? 1명을 떨어뜨려야 돼. 그럴 때에는 신체 등급이 높은 순 그 다음에 다음 각호 점수 입학 성적이에요. 그냥 학교 성적 높은 순 생년월일 빠른 순 신체 등급을 높은 순으로 봤는데도 동점이네? 그러면은 학교 성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동점이네? 그러면은 이제 생년월일로 가는 거죠. 우리 지금 월드컵에 우리 그 경우의 수를 따졌잖아요. 승패는 똑같네? 그러면 꼭 득실차로 따지잖아요. 골 득실차가 똑같네? 그러면은
먼저 승률을 올린 뭐 1kg 나간다면서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그 순으로 선발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 경우 신체 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는 자, 신체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그 다음에 신체 등급이 4급은 90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은 100점, 4급은 90점. 1급부터 4급까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할 수 있잖아요. 1호, 의무사관 후보생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 학교 성적. 2호, 법무사관 후보생의 경우에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있고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구분하는 거죠. 사법연수원생의 경우에는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로 따지고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 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하고,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 점수 그 5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환산하는 점수. 그 다음에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 아까 2학년 3월 31일까지 한다 그래요. 1학년 그 전에 있는 성적,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를 합산하는 점수, 그걸로 따지겠다. 학교 성적은. 3호, 수의사관 후보생의 경우에는 수의과 대학, 아까 3학년 때 5월 31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그리고요, 1학년, 2학년 때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점수. 그게 학교 성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이게 옛날에는 이거 4학년 문제가 있었어요. 한 페이지짜리. 지금은 절대 안 나와요. 됐죠? 네, 너무 깊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PPT 문제 살아있나요? 본 적 없죠? 예전에 이거 공부했었거든요. 4학년으로 두고, 하여튼, 이게 막, 한 문제가 한 페이지야. 그게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멘붕에 빠졌대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 그럼 뭐 나오겠죠? 3월 31일, 5월 31일, 2월 10일 뭐 이거 갖고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항. 병무청장은 사항에 따라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 대학장 및 지방명무청장에게. 자, 후보생으로 선발했다고 지방명무청장한테 보내줘야지만 병역의무부가 통지서 이런 거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명무청장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명무청장은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요거까지 볼게요. 흐름이 요까지 봐야지만 끊기지 않습니다. 자, 군종은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6항 병무청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방명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명무청장은 군종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됩니다. 항상 군종은 국방부 장관이 관여해요. 그래서 병무청장이 군종사관 후보생의 명단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지방명무청장한테 또 송부하는 거죠. 그의 자, 7항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의법, 군수의사관 후보생으로서 1항에 따른 제한 연령에 이르기 전까에 정해진 과정을 마쳤으나 법제 58조 1항 각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제한 연령 아까 전에 33세, 30세, 28세 나온 거 있죠? 그 제한 연령에 이르기 전이에요. 근데 과정은 끝났는데 아직 자격을 얻지 못한 거야. 그러면은 제한 연령 이르기 전까지 계속 후보생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자, 8항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및 의무사관 일단 여하튼 군종사관이 나왔어요. 후보생 수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군종사관이 들어가 있어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는데 사망. 여하튼 군종사관은 국방부 장관이 항상 관여합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